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챕터 10장 14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2가격 입찰제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막 입찰을 해. 이렇게 서로서로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낙찰이 됩니까? 하면 이 사람이 1등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낙찰 받고요. 보통은 자기가 써낸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게 보통 이제 출발 자체를 한번 보시면 뭐 제2 가격 입찰제라는 독특한 경매 방식이 도입된 동기가 뭐냐? 그걸 보시면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우리 책에 잘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요약을 해보면 제일 가격하고 이제 아웃크라이가 아니라 실드 하는 그러니까 제 1등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들 대결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밀봉합니다. 실드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입찰을 시작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willingness to pay 이거 써낸 사람이 그다음 요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그다음 이 경매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죠. 오케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진정한 가치가 100만 원이라 할게요. 여기 뭐가 있을까? 요렇게 고래청자도 아니고 와인잔 같은 거 요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가치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진정한 가치가 만약에 100만 원 요렇게 되어 있는 병이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근데 100만 원을 그대로 써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이건데 최대한 지불할 금액을 썼는데 얼마를 냈다? 100만 원을 내가 내 가지고 낙찰 받았어. 그럼 뭐야? 아이 그러면 이게 100만 원 내고 100만 원짜리 물건 얻으면 물물 교환이에요. 이게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 우리 교환의 이득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시장에 대해서 다루잖아. 시장에서의 장점이 뭐야? 그래요. 서로 사고 팔아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교환의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10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없고요. 더 낮은 가격. 그래서 한 80만 원, 85만 원 요렇게 질렀다고 할게요. 그래서 평가액보다 낮춰서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입찰가액과 관련해서 입찰액을 낮추기 요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비드 쉐이딩이라 합니다. 자, 근데 요렇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가액을 낮춰서 발생하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문제. 괜히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지네요. 아무튼 짧게 끝내보도록 합시다.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얼마나일지 알 수가 없잖아. 나 혼자 입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져요. 아니 내가 너무 싸게 최대 10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80을 냈다가 이거 내가 저거 낙찰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 입찰에 대한 경쟁자가 얼마 써낼까? 경쟁자의 입찰가가 궁금해집니다. 이해 가시죠? 요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서로 인제 막 전략적인 게임 바둑 두는 것처럼 복잡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 내가 80만 원 냈거든요. 근데 아니 어떤 을이라는 사람이 90만 원을 냈어. 그래서 이걸 가져갔어. 나보다 높은 가격을 내서. 어떤 경쟁자가 90만 원을 내게 되면 나는 탈락하고 이 사람이 가져간다니까? 근데 이거 진짜 원하는 사람은 나잖아, 나.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원래 100만 원까지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갖지 못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야지. 늘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거짓으로 이렇게 입찰가액을 낮췄어.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진정한 선호를 선호를 가소하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전략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런데 이래서 내가 이걸 얻지 못하면 나는 망하는 거잖아. 요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 가지고 이 노벨상을 받은 비클리라는 학자가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클리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비클리. 자 비클리가 착안한 것은 간단한데 되게 절묘합니다. 바로 뭐냐면 낙찰 여부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갈까요?" 하면은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한 사람이 낙찰을 받고요. 이렇게 1 등이 가져갑니다. 만세 이렇게. 근데 지불액은 어떻게 해요? 1 등이 낙찰돼서 가져가게 되는데 지불 금액은 2등 금액이 제시한 거를 내는 거야. 이해 가세요? 지불 금액은 차점자가 되는 2 등이 제시한 금액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 등이 제시한 금액을 지불. 아니 그럼 내 입장에선 우선 여기 1 0 0 원까지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괜히 거짓말해서 뭐 사실은 8 0원 이렇게 했다가 낙찰 못 받으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거짓말할 유인이 없어져요. 우선 내가 낙찰 받고 가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지불하는 금액은 2 등이 만약에 9 0 원이다 그러면 9 0 원을 내면 되는 거죠. 내가 거짓말로 요게 중요한 거지. 거짓말로 진정한 선호를 과소 표시할 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입찰액은 내가 이기냐 지냐 이 문제야. 그래서 우선 게임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일 원한다 그러면 입찰액은 뭐 승리냐 패냐 승패 이거와 관련된 것이고요. 실제 비용은 이렇게 2 등이 지불하려고 입찰했던 금액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인제 게임 이론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경매 파트로 해 가지고 정보 경제학 같은 거 아니면 게임 이론 책 보면 뒷부분에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진정한 평가액을 드러내는 게 바로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시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요 제2 가격 입찰제 그 결과는요. 수입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영국식 공개 오름 경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2 가격 입찰제 요거는 영국식이라는 것은 가격을 싼 가격부터 올라가는 형태야. 그리고 공개됩니다. 그래서 공개, 오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여러분 내림도 있지? 네덜란드는 튤립이나 뭐 이런 생선 같은 경우는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가격이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름 경매와 어떤 뭐라고 할까? 수입을 얻는 측면에서 보면은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등성 요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10장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11장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